내려 쪼이는 태양 아래 돌산과 사막만이 뜨거운 열을 내뿜는 메마른 땅 이스라엘. 중동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이스라엘. 면적은 우리 한국의 10분의 1, 인구는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사방 둘레에는 그들의 몇십 배나 되는 아랍 여러 나라가 적대 관계로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거의가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사막이나 돌산이 대부분입니다. 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 요단강 유역의 습한 계곡, 그리고 연이은 사막과 황야. 여름은 무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스하고 약간의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이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정착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그 후 나라 없는 서름과 불안 속에 세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흩어져 사는 동안 타민족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치스 독일이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1900여 년 만에 조국을 재건한 것입니다. 민족 유랑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그들은 조국을 찾아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불안과 유랑의 생활 속에서 못내 그리던 조국 땅에 돌아온 유태인들은 조국 땅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낙토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에 천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불과 전 국토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유태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나머지 99%의 메마른 땅에 인공으로 물을 끌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을 지하 파이프로 사막에 끌어대는데 그 파이프 길이가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할 정도로 깁니다. 한편 그들은 토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알맞는 식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좋은 농토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그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난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처럼 풀 한 폭이 없던 불모의 땅에 온갖 농작물을 재배케 함으로써 오늘날 신생 농업국으로 세계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인한 투지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벌어졌던 사막을 개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으로 그들이 안주할 주택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막과 황야기 위에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 현대 도시를 이룩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곳은 염분이 많아 사람이 둥둥 뜨고 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 이 버려졌던 죽음의 물마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배로운 물로 바꾸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이 물을 분해해서 그중 45%를 순수한 물로 만들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5%는 소금, 나머지 30%는 각종 화학약품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그네슘은 많은 위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졌던 개인의 힘을 한데 뭉쳐서 자연과 싸우며 새마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의 나라 이스라엘, 그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아랍 게릴라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랍 게릴라들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이스라엘 국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 셀 틈 없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의 기본 이념이 되는 자조, 자립, 협동 정신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고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농작물은 모두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특수온실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와 장미도 그러한데 꽃을 외국에 파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화란과 이스라엘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산물 수출 가운데 오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렌지를 엄격히 골라서 1등품은 단 하늘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전부 외국에 수출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모두가 찌그러지고 좋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양계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정란만을 생산해서 비싼 값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다시 외국으로부터 무정란을 싼 값으로 사들이는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시간은 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가 일손을 멈추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능률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이 새마을에서는 돌아가며 식사당번을 합니다. 타가서의 당번도 어머니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습니다. 비번인 어머니들은 모두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나가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풍요한 그들의 조국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검소하고 실리적인 이스라엘 국민의 생활 태도는 인생의 가장 뜻깊은 날인 결혼식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덜기 위해 밤에만 올리는 결혼식. 결혼 당일 오전까지도 신랑 신부는 일을 하며 신혼여행은 다음날 하루 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 기념으로 반드시 나무를 심습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조국 땅에 나무를 심고 푸른 동산을 가꾸는 것으로 표상하고 있으니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치를 벌인 지 이미 오래입니다. 건강한 웃음 속에 검소한 생활 태도로 일하고 또 일하는 그들.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국민들. 그들은 기름져가는 그들 조국을 삶의 보람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2000년 만에 다시 찾은 민족의 안전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결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18세가 되면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다 군에 입대합니다. 젊은 처녀 군대들도 청춘을 조국 수호에 바치는 데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 남녀는 3년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45세까지 매년 45일간씩 현역에 나가 복무합니다. 청년들이 총을 메고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을 때 여군들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기지 주변의 개척 농장에서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들은 군대 생활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제대하면 결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안전이 곧 자기의 안전임을 뼛속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합심해서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과 마음, 이것이 하나가 되어 마을을 건설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진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우리 한국은 북쪽 휴전선에서만 붉은 적과 맞서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밤에만 올리는 그들의 간소한 결혼식에 비해 체면과 허영 때문에 아침부터 법석을 떠는 우리의 결혼식 풍조. 그리고 생활면에서 볼 때 2000년을 쫓겨다닌 불안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된 역사 속에 살아온 우리들. 언제까지나 가난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막과 불모의 땅으로 지극히 살기 어려운 이스라엘 땅에 비해 산 좋고 물 맑은 우리의 국토. 우리가 이 땅을 기름지게 가꾸는 것은 그들보다 훨씬 쉽고 빠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조하고 자립하고 협동하는 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깃털이 잡혀갈 우리 농촌을 우리들의 힘으로 하루속히 개발해야겠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과 돌산에 푸른 마을을 가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우리 마을을 하루속히 살기 좋은 새마을, 기름진 낙토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단합된 노력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값진 유산이 아니겠습니까?